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12월 셋째 주 시장 정리 먼저 시작해보고 시장의 온도 지수를 체크해보며 유망 종목 분석과 대응 방법을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 충격을 반영하며 1%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번에는 외인이 매수해주며 약보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좀 많이 팔았죠. 자, 그렇다면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왜 하락을 했냐?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50bp를 인상했죠. 50bp 인상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양적 긴축을 더욱 강화하겠다. 즉 시중에 풀린 돈을 더 빠르고 강하게 흡수하겠다라고 이렇게 긴축 분위기를 강화시켜버리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물가 완화보다 현재의 침체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떤 업종이 강했나요? 일단 전기전자, 반도체 업황 우려 지속되며 SK하이닉스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차트 분석을 드리면서 어느 가격대에 저점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지 분석을 드렸었는데요.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장 후반에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갑자기 와버렸죠. 연이은 한파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와 내년 전기요금 인상 기대로 전기가스 상승이 나왔고요. 인터넷은 아쉽게도 예상보다 매파적인 연준의 기조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분위기, 주가 지수를 확인해 봐야겠죠? 무조건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이거나 장기 매매를 하신 분들이거나 시장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즉 주가 지수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코스피 1봉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기 외부 하락 추세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지만 2500포인트 돌파하지 못했죠. 가야 할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장기 외부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 상황이지만 주요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2400포인트 그 이상으로 횡보해 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하락했을 때의 지지밴드를 설정해두고 주요 저점 매수 가격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일단 다시 상승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2500포인트는 강한 저항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우리들은 2260에서 2290 그 사이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2100포인트 초반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또 반등세로 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되네요.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최근에 상승이 조금 약했죠. 그래서 바이오주 관련해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요 지지밴드 다시 진입한 상황이죠.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700까지는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70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 줄 평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방어적으로 연말까지는 신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산타랠리가 당연히 오면 좋겠지만 안 올 때를 대비해야 되니까 말이죠.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업종이 강할까요?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네요. 중국에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면서 화장장이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다. 초, 중고 대면 수업 중단하나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 섹터겠죠. 그 다음으로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가닥, 이르면 설 연휴 전 조정 가능성.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당연히 화장품 쪽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 화장품이란 재료를 봐야겠죠. 자, 그리고 네이버, 스노우, 알체라 합작사 팔라 내년 NFT 대중화 집중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내년에 CES라는 주요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세 번째 재료로 볼 수 있겠고, 마지막 2차 전지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BMW 회장을 만나 전기차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최근에 BMW와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셀 메이커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삼성 SDI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진단키트 섹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노엔텍과 엔젠바이오는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제외하고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를 해드린 종목들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 본 바이러스 섹터로 넘어와서도 너무 올라가 버린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부터 숏 커브로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체크해보며 매매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순환매의 경우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남들보다는 2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매매죠. 그리고 현재 시장의 자금 상황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요망 종목은 바로 삼성 SDI. 2023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자, 먼저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매우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차, GM, 포드, 혼다 등 글로벌 카메이커와 연이어 합작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증설에 나섰죠. 반면 삼성 SDI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주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 SDI의 일명 돌다리 전략을 이해하고 있죠. 3분기 영업이익률 10% 달성은 그 전략이 적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훌륭한 수치를 기록했고 분기 최대를 기록했죠. 특히 영업이익률은 10.54%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10%는 쉽지 않거든요. 글로벌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은 약 5%고 우리나라는 21년 기준 7.83%를 기록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삼성 SDI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줄곧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증권사 기대치에 따르면 4분기에도 10.45%나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비해 경쟁사인 SK온은 설립 이래 아직도 적자 상태에 머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3분기 6.82%로 확실히 대비되죠. 자,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미국 GM과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벌써 3공장 건설에 돌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스텔란티스 그리고 혼다와의 합작 공장 건설, 단독 공장 건설도 진행 중이죠. SK온도 포드와 블로벌 SK를 설립하고 여러 회사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체결해 생산 공장 건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삼성 SDI는 올해 5월에야 스텔란티스와 미국 합작사 설립을 발표하고 현재 인디애나주의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죠. 그래서 시장은 삼성 SDI 돌다리 전략에 많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이 의구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분명 향후 2-3년 안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왜냐? 다른 업체들의 공격적인 경영이 오히려 자금 조달과 전문 인력 수급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대량 수주한 다른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고금리, 경기 침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삼성 SDI는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년에는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이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6%, 영업이익률은 플러스 43%로 각각 시장 기대치를 플러스 10%, 23%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합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2차 전지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죠. 그런데 중대형 전지와 소형 전지의 매출액은 각각 22년 대비 42%, 39%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자, 우려되는 부분은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 SDI의 젠5 매출 비중 확대, 소형전지 매출 성장으로 22년 대비 36%의 탑라인 성장 기대가 가능하고 특히 NCA 배터리는 프리미엄 차종에 탑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수요 심리 및 경기 둔화에 비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최근에는 북미에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회사들의 프리미엄을 쳐줬습니다. 다만 삼성 SDI는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이전 대비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3년에는 합작사를 비롯한 EV 프로젝트 수주 모멘텀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0년도부터 해서 24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네요. 다음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간단하게 추가적인 코멘트만 첨언하겠습니다.
자, 치과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달러 강세,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 등 국제 정세에서도 임플란트 수출 증가 측면으로 볼 때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지난 21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수출 상위 1위, 미국과 3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미국의 달러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출 실적 증가란 수혜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등 임플란트 기업이 고환율 수혜에 힘입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수출 실적 상승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영향은 당연히 임플란트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지향성이 강한 국내 치과 기저지 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에 최근에 뉴스가 있더라고요. KCGI 오스템 임플란트 5% 지분 넘겼나? 자,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요, KCGI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요 주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일 기준 최근 3개월 오스템 임플란트의 순매수 내역을 보면요, 사모펀드가 2.08%를, 기타 법인이 4.16%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확보하면 주요 주주가 되고 그 사실을 공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영 참여, 일반 투자, 단순 투자 중 보유 목적을 선택해야 되고 공시 이후에는 1%포인트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밝혀야 됩니다.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의 매수에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겹쳐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 다시 또 오르고 있죠.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 주식을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배당을 비롯한 주주 환원 확대를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대거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규옥 회장 등 19.81%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최대 주주치고는 지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주주 행동에 적극적인 KB자산운용이 5% 정도, 미국 라자드 자산운용이 6.8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월까지는 3.8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들 역시 주요 주주로서 경영권 분쟁 시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주요 종목 차트를 분석해 볼게요. 삼성 SDI 일봉입니다. 저희가 삼성 SDI 1차 지지밴드를 62만 2천원에서 63만 2천원으로 설정드렸었는데요. 여기 하얀 색깔 양봉 저점이 63만 2천원입니다. 도달한 다음 상승이 일어나서 현재 금요일날 66만 7천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1차 밴드, 지지밴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더라도 55만 7천원에서 57만 1천원까지는 충분히 우리들이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모은 다음에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에 이르러 과열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매도를 하는 종목이니까요. 당연히 분할 매수 가격대만 설정해 놓는다면 대응이 쉽겠죠. 그런데 분할 매수 가격대를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시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기 쉽게 설정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일봉이죠. 저번주 월요일날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구간에서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투자 전략 고려해보셔도 괜찮겠다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금요일에 꽤 크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요 저항 밴드는 14만원에서 14만 4천원이죠. 해당 구간에 도달한다면 1차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전 고점 근처 16만원에서 2차 수익 실현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리부터 다시 또 진입을 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웬만하면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주가는 또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 가격대까지 다시 도달한다면 1차 매수를 또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이 나와서 다시 또 주가 과열 상태가 되면 이성적으로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12월 19일 월요일, 오늘이 투자연구소 모집 마감일 당일이고요. 기술적 분석 교육 강의도 원래대로라면 저번주 월요일에 종료됐어야 되지만 연말연시 바쁜 일정으로 공지를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셔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만 연장하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